최상목은 또 뭐지? 이거 최상목은 왜 이러는 거야? 최상목도 아리까리해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기어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는 극도로 기괴한 꼼수를 부리며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역시 12.3 내란의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 내란 수기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줬다는 쪽지 내용까지 밝혀지며 최상목도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상목은 해당 쪽지를 읽지 않았다는 다소 골 때리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유시민 작가도 오늘자 매불쇼에 출연하여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을 살짝 스포하자면 유시민 작가는 쪽지와 더불어 최상목이 계엄 당일 벌인 어떠한 일에 대해 주목한 것입니다. 역시나 극한의 미꾸라지 최상목은 문제의 쪽지만 대충 뭉개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본 모양이지만 유시민 작가님의 분석이 맞다면 최상목의 의심스러운 행적 덕에 오히려 엉성한 쪽지 해명이 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최상목에 대한 유시민 작가님의 날카로운 분석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최상목은 또 뭐지? 이거 최상목은 왜 이러는 거야? 최상목도 아리까리해요. 뭐 본인 말로는 뭐 반대합니다 이러고 뭐 계엄 반대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주장도 하고. 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란 실패 직후부터 국회가 열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쪽지를 줬고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 기재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 이게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라 해서 갔는데 계엄한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 대통령이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뛰쳐나왔다. 계엄 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 좀 이상한 얘기잖아.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차관보한테 맡겼다. 네.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비상입법기구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는 게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증거거든요. 아유,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라 서울법대 출신이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최상목은 뭘 했냐? 간부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집합을 시켰죠. 회의했어요. 대책회의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냥 수사하면 다 나와. 어차피. 왜 숨겼을까?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그 쪽지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는 없어 나는. 그러나 그렇게 그 심야에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 되게 의심스러워요. 일전 박선원 의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는데 12.3 내란의 공범이냐 아니냐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바로 계엄 선포 이후 부처회의의 유무 여부입니다. 영상에 따로 담진 않았으나 유시민 작가님도 이를 언급하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진위 여부를 떠나 김영호는 계엄 선포 이후 바로 집에 가서 TV를 봤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즉 김영호는 계엄 국무회의에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엄령이 터진 이후 내란에 가담한 자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라든지 영상에서 언급한 최상목이라든지 계엄령 선포 이후 회의를 했다는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하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시민 작가님도 이러한 정황들을 들어 최상목이 어쩌면 단순한 공범을 넘어 이번 내란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도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쪽지에 기재된 내용, 그게 이제 국헌문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국회를 폐지하고 그 국보위 같은 걸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협조하는 거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중요임무 종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임무 종사는 이것도 형량의 하한선이 있는 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비상입법기구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만약 기재부 그 공무원들한테 했다면 거의 중요임무 종사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공범이에요. 김용현급으로 갑니다. 나는 사실 최상목 씨가 좀 더 영리하게 기회주의를 할 줄 알았어요. 서로 자기가 중요임무 종사였다고 해요. 그건 어차피 기였든 아니었든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 자기가 뭐 어느 정도까지 했든 간에 지금 와서 이 내란 사태를 끝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에만 정상 참작이 되잖아. 그렇죠. 저는 최상목의 이번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속담에 딱 맞는 예시라 생각합니다.
일단 삼권 분립이니 위헌이니 이런 법적인 얘기는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 번 말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공화국의 편과 정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어설픈 중립을 취하며 회색 분자를 하겠다는 선언도 결국 공화국의 적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 아예 임명을 안 하는 것보다야 나은 것이긴 하지만 저는 저 최상목을 비롯한 관료들의 비상식적이고 기괴한 줄타기에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목을 비롯해 이번 내란에마저 간을 보는 자들이 모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라면 이 역사적 사명을 능히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